네, 반갑습니다. 코익스 재무설계의 김태영 상담위원입니다. 이제 오늘은 재무설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 재무 현황 분석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무설계의 프로세스는 총 6단계로 진행을 하게 되죠. 고객과의 관계 정립, 그 다음에 고객의 재무 목표를 포함한 재무 현황을 파악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재무 현황을 파악해서 분석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3단계가. 그래서 재무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셔서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객의 재무, 우리 여러분들의 재무 현황을 받아서 뭘 할 거냐면, 기업이 재무제표를 만들듯이 개인의 대차제표를 만들어 드릴 겁니다. 다른 분이 예시긴 합니다만 어떻게 이제 준비될 거냐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대차제표를 만들어 드릴 건데, 일단은 3개월 이내에 현금화 가능한 것은 얼마큼 되는지, 1년에서 투자 자산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부동산 자산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게 될 거고, 대출이 있으면 대출을 대한 순자산의 규모를 체크하게 될 겁니다. 별거 아니지만 요거 한번 내 재산의 상황을 분석해 보는 것만 가지고도 내 재산이 제대로 배분되고 있는지, 한 줄을 치우쳐 있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될 거고요. 일반적으로 부자는 여기에 3개월에 현금화하는 것이 20% 정도, 그 다음에 1년에서 투자하고 있는 것에 40% 정도, 40% 정도가 부자의 캐시플로우의 자산 포트폴리오 정도 상황이 됩니다. 만약에 근데 내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나는 앞으로 어디를 중점적으로 자산을 형성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걸 통해서 가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 손익계산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소득을 중심으로 저축과 투자, 고정지출, 변동지출로 분류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적정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드리는, 보통은 여기가 40에서 50% 정도, 고정지출이 10에서 20% 정도, 그 다음에 변동지출이 40% 정도가 적정한 현금흐름의 손익계산상의 지출 항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 소득을 증가시키기 참 중요하죠. 근데 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비용 통제라는 분들이 있고, 많은 분들이 생활비 쓰고 남는 돈이 50이 났든 100이 났든 저축 투자를 하죠.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올바른 방법은 무엇이냐? 저축 투자할 걸 먼저 결정하고 남는 걸 생활비 쓰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로 그래서 상담하다 보면 생활비 지출이 과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비를 지출 항목들을 줄여야 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하죠. 그런데 제가 뭐라고 고객들한테 생활비 줄여라 말할 자격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없어도 못 쓰는 거랑 있어도 안 쓰는 거랑은 삶의 질이 다르니까. 그러면 어디까지 쓰고 어디까지 저축할 것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돈은 벌면 버는 대로 다 쓰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 기준점을 정하는 것이 현금흐름표, 즉 손익계산서 항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10에서 20%는 보통 고정지출은요, 일반적으로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거.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험료라든지, 보험료는 20년 동안 내야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그 주택 관련 비용, 주택을 마련하는데 다 자기 자본을 마련하지 못하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받던, 모기 대출을 받던 주택 관련 주택 비용을 고정지출로 보게 되고, 만약에 내가 주택 관련 비용이 없다라면 보험료만 있어 10%, 50%, 40%가 되는 것이고, 즉 보험 관련된 비용이 나의 소득을 기준으로 10%를 상회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A라는 이제 사회초년생이 내 소득이 300인데, 그러면 10% 미만이니까 내가 30만 원 범위 수준까지의 보험료로 비용을 지출한 것은 적합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뭐냐면 여기서 10%는 가족 구성원 전체를 놓고 기준에서 10% 미만이니까
1인 가구의 기준에서는 5%를 상회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택비용은 역시 내가 주택 관련 비용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택 관련 비용이 지출될 때 10%를 넘지 소득 기준으로 해서 10%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주택 관련 고정비로 지출된다고 한다면 충분한 내용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A라는 친구가 소득이 300만 원이다. 세금 제한 소득이 300만 원, 실수령액이 3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주택 관련 비용이 부모님이랑 같이 살기 때문에 주택 관련 비용이 따로 발생하지 않는다면 150만 원은 저축 투자를 하셔 50%인 150만 원 저축 투자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보험료를 5% 15만 원을 넘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변동 지출은 120만 원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생활비 지출을 하시는 것이 적정한 소득 수준 지출되는 내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준을 범위 안에서 현재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출을 하고 계시고 소득 기준으로 어떻게 저축을 하고 계신가요? 그 다음에 나의 재무제표 안에서 대체대표 안에서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현금성 자산의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되고 1년 이상 투자하고 있는 자산은 어느 정도 되고 사용 자산은 어느 정도 되시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고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직접 판단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포이스 재무설계로 재무상담을 신청하시면 저희 전문 재무상담사들이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현재 재무제표를 필요한 적정 규모를 판단해서 여러분의 내용들을 분석하고 평가해서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